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그동안 배웠던 기본 학습을 토대로 다양한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시간에는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카드를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역시 카드라도, 쉽게 보이는 카드라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카드를 만들어주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단순히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진 카드, 아니면 둥근 모서리를 가진 카드 등 카드 모양도 다양하죠. 라이트웨이브에서 카드를 만들 때 어떤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카드를 만들어주는 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트의 포인트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서 카드를 만들어 볼까요? 포인트를 선택을 해 주고요. 탑뷰에서부터 그림을 그려 가 봅니다. 클릭. 그럼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가 생겨났고요. 지금의 상태는 완전히 적용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의 이 상태에서 이동을 해보면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그리드 위치에 갖다 놓고요. 계속해서 카드 모양을 생각하면서 다음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포인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고요. 역시 원하는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측 마우스 버튼 포인트 추가, 위치 잡아주고, 우측 마우스 버튼 포인트 추가, 위치 잡아주고, 이렇게 4개의 포인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퍼스펙티브 뷰에서 확인해 보면 전밖에는 보이지 않죠? 이제 지금 만들어진 포인트의 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모든 포인트를 선택을 하고요. 아래쪽에 폴리곤에 있는 메이크 폴리곤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점 모양에 맞게 면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죠. 확인을 해보면 역시 한쪽의 모습만 보이기 때문에 아래쪽의 모습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카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카드의 두께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로 이동을 해주고요.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백뷰에서 한번 해보죠. 클릭. 그리고 위로 살짝 올려볼까요? 그러면 두께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보면 이전 강좌에서 언급을 했듯이 라이트웨이브에서 생성된 면은, 즉 폴리곤은 한쪽만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3D 데이터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항상 한쪽 면만 표현이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컨트롤 Z, 눈에 띄게 이렇게 두껍게 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 면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서 두께를 표현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두께를 만드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뒤집혀진 형태로 보이거나, 컨트롤 Z, 이번에 아래쪽으로 해봅니다. 지금 바르게 보이죠? 이렇듯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서 두께를 만들 때는 만들어지는 방향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자, 컨트롤 Z. 이번에 다시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뒤집혀진 상태로 표현을 해봅니다. 자, 이처럼 바깥쪽으로 나와야 될 면이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즉 뒤집혔기 때문에 F키를 눌러서 반전을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자, 컨트롤 Z. 자, 그렇지만 매번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할 때 F, 즉 플립을 사용을 해서 반전시켜주는 것은 아주 성가신 작업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서피스 에디터를 열어서 더블 사이드를 체크를 해주면
한쪽 면의 모습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면이 모두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플립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컨트롤 Z. 자, 다시 한번 살짝 위쪽으로 해서 두께를 만들어 줍니다. 됐나요? 자,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위쪽으로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간단하게 카드 모양의 오브젝트를 표현을 해봤는데요. 포인트를 생성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앞서 우리가 포인트를 만든 후에 만들어진 포인트를 메이크 폴리건을 통해서 면으로 만들어 줬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세그먼트를 만들어 주고요. 특정한 폴리곤이 이렇게 삭제가 돼서 구멍이 뻥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역시 메이크 폴리곤을 사용하면 구멍이 난 폴리곤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메워주기 위해서 역시 포인트 모드로 전환을 한 후에 조금 확대를 해봅니다. 포인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메워줄 이 부분의 포인트만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뷰에서 선택을 해야 되겠고요. 메워줄 4개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참고로 메이크 폴리곤을 통해서 선택된 점에 대한 면, 즉 폴리곤을 생성을 할 때 선택이 되는 방향에 따라서 면이 표현이 되는 그 방향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그 방향도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메이크 폴리곤을 클릭해서 이렇게 구멍난 폴리곤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그렇듯 메이크 폴리곤은 선택된 점에 새로운 폴리곤을 생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클릭해서 4개의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우측 마우스 버튼을 이용을 했죠. 그 다음에 일단 해제를 합니다. 해제를 해주고요. 앞서 포인트를 선택할 때에 그 방향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먼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 폴리곤 확인을 해보면 현재는 더블 사이드로 되어 있죠. 해제를 해주고요. 확인을 해보면 아래쪽 면이 보이고 위에서는 보이지가 않죠. 컨트롤 Z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고요. 해제된 상태이죠.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준 후에 메이크 폴리곤 시계 방향으로 선택하니까 위쪽에서는 정상적으로 보이고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상태로 보입니다. 이렇듯 메이크 폴리곤을 통해서 면을 생성을 할 때 선택되는 포인트의 방향에 따라서 면이 표현이 되는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경을 써 가면서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삭제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카드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펜을 사용을 해볼까요? 펜은 포인트와 포인트의 접선을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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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접선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삭제. 그 밖에 모어를 통해서 또 다른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아래쪽에 커브를 사용하면 스케치, 베지어 툴, 스플라인 드라우를 통해서 역시 다양한 모양을 생성을 해줄 수 있습니다. 먼저 스케치를 사용을 해보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 쭉 그려줄 수 있죠. 됐고요. 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포인트가 이렇게 열려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닫혀진 패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포인트 모드를 선택을 해주고요. 이 두 개의 포인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지금은 우측 마우스 버튼으로 선택을 했었죠. 자, 이 상태에서 합쳐주기 위해서 디테일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웰드를 통해서 이렇게 합쳐줄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보면 현재는 면이 생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면을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크리에이트에 역시 make polygon, make polyg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포인트 모드 이번에 한 번에 선택을 해보죠. 우측 마우스 버튼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영역을 만들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make polygon 확인해보면 아래쪽의 모습은 표현이 되고요. 위쪽의 모습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역시 선택이 되는 방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삭제를 해주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베지어 툴을 사용을 해봅니다. 베지어 툴은 포토샵의 펜 툴처럼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클릭, 핸들이 나오죠. 핸들을 가지고 모양을 잡아주고 클릭,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합쳐주고자 하는 포인트를 이렇게 겹쳐주고요. 겹쳐줬다고 해도 실제로 연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연결을 해주기 위해선 포인트 모드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 포인트를 선택을 해보면 보기에는 하나의 포인트 같지만 실제 셀을 보면 두 개의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역시 디테일로 이동을 해주고 머지 포인트를 클릭을 해서 하나의 포인트로 합쳐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머지 포인트를 사용한 것이죠. 자, 다시 크리에이트로 이동을 해서 포인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make polygon 확인해 보면 역시 면이 생성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삭제를 해주고요. 그 밖에 스플라인 드라우가 있는데요. 스플라인 드라우는 클릭을 반복을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손에 익도록 자주 사용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역시 동일한 위치에 갖다 놓고요. 포인트 그리고 선택을 해주고 디테일에 머지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합쳐주면 됩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make polygon을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 살펴본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카드 모양과 비슷한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살펴본 기능들은 비단 카드 모양뿐만 아니라 단순한 구조의 다양한 모양의 오브젝트를 직접 포인트나 커브를 통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이번에는 박스 툴을 사용을 해서 둥근 모서리를 가진 카드를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선택을 해주고요. 어디서부터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라이트에서부터 그림을 그려 볼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카드 모양에 맞게 해줍니다. 세그먼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없애주고요. 역시 뉴맥을 통해서 없애줄 수도 있죠. 이제 둥근 모서리를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레디어스 값을 설정을 해봅니다. 쭉 드래그해서 자, 요 정도까지만 해주고요. 레디어스 현재는 모서리가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디어스 세그먼트를 통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모서리로 만들어 줍니다. 조금 더 해볼까요? 그리고 조금 더 모서리를 크게 해줍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이 둥근 모서리에 카드 모양을 만들어 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모든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엔터 키를 눌러서 적용을 해 줍니다. 됐죠? 역시 한쪽 면의 모습만 보이게 되고요. 자, 이제 불필요한 포인트는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서리의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레디어스 기능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바깥쪽 부분은 모양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안쪽에 있는 이 포인트는 사실 필요 없죠. 불필요한 포인트, 즉 폴리곤을 제거하기 위해서 컨스트럭트로 이동을 해주고요. 리듀스 폴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OK에서 안쪽에 있는 불필요한 폴리곤을 삭제를 해줍니다. 됐죠? 아주 깔끔하게 됐네요. 자, 이제 두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두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멀티플라이로 이동을 해주고요.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익스트루드. 자, 백뷰에서 두께를 표현해 봅니다. 클릭, 드래그.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면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두께를 만들어야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군요. 현재 스냅이 걸려있기 때문에 두께가 조금 두껍게 표현이 됩니다. 자, 만약 두께를 수치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자 한다면 역시 뉴메릭을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현재 extent x가 마이너스 50으로 되어 있죠. 조금 줄여보죠. 마이너스 30. 자, 그러면 두께가 조금 더 얇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진 이 카드 앞면과 뒷면에 대한 매핑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매핑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폴리곤을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폴리곤을 선택을 해주고 먼저 어떤 부분이 앞면인가요? 자, 요쪽을 앞면으로 해보죠.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체인지 서피스 앞면이라고 입력을 해봅니다. 앞면 됐죠? 일단 색상은 기본 색상 그대로 사용을 해봅니다. 오케이, 됐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뒷면 빈 곳을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고 다시 클릭. 자, 그리고 체인지 서피스 뒷면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앞면 뒷면에 대한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세부적인 설정을 위해서 서피스 에디터를 열어줍니다. 카드에 사용이 될 이미지 소스, 즉 맵 소스를 불러와야 되겠죠. 컬러에 사용을 해봅니다. T 버튼을 클릭해서 텍스처 에디터를 열어주고요. 레이어 타입 이미지 맵으로 해줘야 되겠죠. 우리 아래쪽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로드 이미지. 준비된 이미지를 불러오는데요.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사용을 해서 매핑 작업을 할 때 사용되는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JPG나 PNG, TIFF 같은 그러한 파일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미지 파일에도 다양한 속성이 있는데요. RGB 속성과 CMYK 속성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CMYK는 인쇄를 위한 그러한 이미지 모드이고요. 그리고 RGB는 일반적으로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볼 때 그러한 곳에서 사용하기 위한 이미지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RGB 모드를 사용을 하지만 자칫 잘못해서 CMYK 모드의 이미지를 맵 소스로 사용한다면 한번 해보죠. 앞면 열기 적용을 해보면 분명히 컬러 이미지였던 것이 이렇게 흑백으로 부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소스를 사용할 때는 CMYK 모드가 아닌 RGB 모드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 앞면에 대한 작업이죠.
RGB를 선택을 해서 열기.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적용된 모습은 자, 여기입니다. 됐고요. 현재 뒷면이 선택이 된 상태이군요. 다시 로드를 통해서 뒷면 역시 RGB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열기 적용이 됐고요. 프로젝션은 플래너를 그대로 사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리핏은 한 번만 사용하기 위해서 리셋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오토매틱 사이징을 통해서 자동으로 맞춰지게 해줍니다. 그리고 텍스처 액시스 X축으로 해야지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는군요. 자, 이것은 오브젝트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재는 오토매틱 사이즈를 통해서 자동으로 크기를 맞춰 놨는데요. 아래쪽에 스케일, 포지션, 로테이션을 통해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Use Texture 적용이 됐고요. 자, 약간의 반사 재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리플렉션 값을 한 35 정도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살짝 반사 재질이 적용이 됐고요. 그 밖에는 뭐 특별히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앞면을 선택을 해줍니다. 앞면 역시 T 버튼을 눌러서 앞면 RGB를 선택을 해주고요. 앞면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리셋을 해주고요. 역시 X축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오토매틱 사이징을 선택을 해서 크기를 맞춰주면 되겠죠? 설정이 끝났다면 역시 Use Texture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자, 이제 확인해보면 앞면과 뒷면이 서로 다른 모습의 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만들어진 이 카드를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죠. 박스를 사용을 해볼까요? 자, 박스. 자, 포인트를 한번 사용해 보죠. 포인트. 자, 클릭 크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엔터. 적용이 됐죠? 자, 그 다음 포인트를 선택을 해 줍니다. 해제했다가 시계 방향으로 클릭.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Make Polygon 선택을 해서 면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런데 현재 동일한 레이어에 만들어졌습니다. 문제가 있죠? 컨트롤 Z 키를 눌러서 일단 취소를 해주고요. 컨트롤 X 키를 눌러서 선택된 포인트를 잘라내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로 이동을 해주고요. 자, 이전에 작업했던 것은 백그라운드로 깔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주고요. 자, 다시 선택을 해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Make Polygon 됐죠? 이제 다른 레이어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바닥으로 사용이 된 이 오브젝트에 맵핑된 모습이 이전에 만들어놨던 그 카드 이미지가 적용이 된 상태군요. 수정이 필요하겠죠? 자, 일단 무브 툴을 사용해서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새로운 매터리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체인지 서피스. 자, 이건 바닥이죠? 바닥이라고 해줍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세부 설정을 위해서 서피스 에디터 바닥 선택을 한 상태에서 바닥 또한 어떤 이미지를 불러와서 적용을 해 줄 수도 있겠고요. 뭐 가령 로드 이미지 바닥으로 사용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나무 무늬를 한번 해봅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역시 오토매틱 사이징을 통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어떤 축으로 해야지 정상적으로 나타날까요? Y축이네요.
됐고요. 한 번씩만 사용을 해줍니다. 됐죠? 자, 리플렉션 값을 좀 증가를 해서 카드가 바닥에 반사되도록 해봅니다. 여기서는 한 50 정도만 사용을 해봅니다. 지금처럼 바닥을 나무 무늬로 했을 경우에 그냥 평평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나무의 질감인 그 울퉁불퉁함을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범프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범프에 사용이 되는 텍스처 소스는 나무 무늬를 이렇게 흑백으로 처리한 이런 이미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범프 소스를 사용을 할 때 흰색은 돌출이 되는 부분, 그리고 검정색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퉁불퉁함이 표현이 됩니다. 열기 적용이 됐고요. 역시 방향은 Y축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오토매틱 사이징을 클릭을 해서 크기를 맞춰줍니다. 유즈 텍스처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범프까지 적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창을 닫고요. 지금 만들어진, 지금 작업한 이 내용을 이제 레이어 2를 통해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세이브. 저장을 했고요. 최초로 레이아웃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샌드 오브젝트 레이아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오브젝트에 카드 1이죠. 살짝 위로 이렇게 올려줍니다. 정확히 바닥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됐고요. 자, 조명이 현재 뒷면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자, 조명을 선택을 한 다음에 조명을 자, 앞면이 비치도록 회전을 해 봅니다. 로테이트. 자,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고요. 됐나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확인을 해 봅니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렌더에 렌더 프레임을 사용을 하거나 뷰 모드를 VPR로 바꿔주면 이처럼 실제 모습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모습을 보니까 카드가 아주 깔끔하게 표현이 됐고요. 그 뒤에 조명에 의한 그림자, 그리고 바닥이 나무 무늬가 정확하게 표현이 됐고요. 그리고 범프 맵을 통해서 울퉁불퉁한 나무 질감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리플렉션이 적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카드가 바닥에 이렇게 살짝 비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지금의 이 오브젝트는 타임라인의 키프레임을 사용해서 카드가 넘어지거나 카메라가 카드 주위를 쭉 촬영을 하는 카메라 워킹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전 강좌에서 살펴봤었죠? 애니메이션 강좌를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기능을 통해서 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